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합격 멘토 늘스타 같습니다. 저 대한항공 출신이고 또 대한항공 배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가이드북을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제가 요즘 너무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그래서 유료 가이드북을 그냥 배포하는 것보다 그냥 무료로 내 합격 예시랑 내 노하우를 다 드려버리자.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제가 꼼꼼하게 자막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좋을 텐데 컷 편집 수준으로만 정리를 해서 그냥 바로 날것에 제 라이브 강의 다 보내드리고 핵심 포인트, 글을 어떻게 써야 합격하는지, 어떻게 쓰면 떨어지는지 다 말씀드릴 거고 합격 예시 같은 것도 캡처해서 그냥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 같은 거 이렇게 노트할 거 챙겨가지고 오셔서 필기구 가지고 시청하시면 좀 더 많이 풍성하게 강의 내용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문항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제 1번 문항은 지난번이랑 똑같아서 많은 친구들이 그대로 쓸 것 같아요.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리고 문항 2번, 3번 바뀌겠지만 지난번에 합격했었던 건 사실 내가 글을 잘 써서 합격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영상평가까지 모두 토탈되어가지고 영상평가에서 떨어지고 붙고 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가이드를 들어보시고 나 이런 거 좀 부족했는데 하면 좀 바꾸고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가이드에 맞게 잘 썼는데 하시면 넘어가시고 2번, 3번 써주시면 되는데 너무 그래도 이렇게 면접관이 봤을 때 소제목까지 아주 동일하고 예전이랑 똑같다는 느낌은 안 들게끔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제목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그런 노력이요. 이 문항에는요 2가지의 조건이 나와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지원하는 이유, 지원 동기, 그리고 해줄 목표 이렇게 2가지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글자 수 배분에 먼저 신경을 쓰고 글을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합격하지 못한 아주 탈락되는 자소서 같은 경우는 목표가 굉장히 짧아요. 지난번에 운이 좋게도 합격을 했다. 내가 한 줄짜리 목표를 썼는데 이거는 영상평가까지 같이 보고 여러분들을 봐주실 심산으로 된 거라 약간 럭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표에 최소한 200자에서 250자 정도의 글자 수를 잡아두시고 그 나머지 300에서 350자 정도를 지원 동기까지로 잡아두셔야지 글 쓰실 때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랑 목표를 쓸 때 지원 동기에는 A라는 키워드로 핵심 역량을 잡으실 거고 목표에는 B라는 갑자기 생뚱맞은 핵심 키워드로 목표를 잡으시면은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의 경험 예시를 넣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600자라는 게 굉장히 짧죠.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쓸 때에는 예를 들어 내가 세이프티, 안전 관련해가지고 대한항공이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며 대통령 경호처에서 안전교관 훈련을 받아서 안전에 대해서 합을 맞추고 또 전문적인 안전 용어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면서 내가 안전에 대해서 왜 진심이 되게 되었고 하늘 위의 안전요원인 승무원을 왜 하고 싶었는지를 또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지원 동기에서 충분히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200에서 250자는 목표가 앞에서 안전 나왔으면 뒤에도 안전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때의 안전은 내가 어떠한 안전으로서 앞으로 안전교관이 되고 싶다. 또 안전 매뉴얼에 대해 수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기반의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고 싶다. 이렇게 내가 위에서 말했던 경험과 연계된 구체적인 포부로 끌어오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새로운 내 경험 사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넣지 않게끔 앞에 지원 동기에서 내 이야기는 충분히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무엇을 해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포부가 잘못되는 이유는 보통 저는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었을 때 고객님들을 편안하게 정성껏 모시겠다. 이 정도. 추상적인 형용사, 수식어만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끝내거든요. 대한항공의 색깔을 많이 담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글로벌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LCC 항공사와는 다르게 현지 크루 승무원들이 취향지 크루 승무원들이 함께 타서 한 팀을 이룰 때 배정이 되거든요. 한 팀이 이렇게 우리 팀이다. 그럼 꼭 한 명은 외국인 크루 승무원들이 함께해서 한국의 적응도 돕고 내가 글로벌 멘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신입 승무원으로 당장 들어가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대한항공의 글로벌 팀워크 화합을 도와서 고객 글로벌 만족도 1위를 달성할 수 있게끔 기여하는 승무원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점점 작은 나의 노력부터 큰 목표까지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게끔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영감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여기다가 캡처 타임 대본 띄워드릴게요. 이것은 누구 것의 글이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적어본 글인데요. 이 글을 보시고 똑같이 쓰시면 당연히 떨어지시겠죠? 이걸로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영감만 얻으시고 글의 소재나 내용은 아예 여러분 걸로 새롭게 만드셔야 합격이 된다. 이걸로 똑같이 써서 불이익을 받는 걸 늘스타가 막아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은 승무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한 가지를 제시하고 본인이 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서술해라. 그래서 이거 1번보다 사실 더 쉽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핵심 역량 제시랑 나의 경험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라고 했다면 핵심 역량 제시를 조금 짧게 쓰는 게 더 좋겠죠. 내 경험을 더 많이 어필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200에서 한 250자 정도의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유를 꼭 써야겠죠.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놓일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핵심 역량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 아니면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이런 기사를 보니까 정말 이런 핵심 역량이 필요해 보였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갖추어오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나는 하면서 내 경험으로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이랑 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0에서 400자 정도 쓰시면 되고 내가 그 자질을 발휘했던 경험을 1개, 2개, 3개 막 여러 가지 쓰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300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가지 키워드, 한 가지 경험. 그 경험에서 그냥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내가 한 고객을 응대했던 사례, 내가 한 사람을 구조했던 사례, 이 사례를 쓰셔야지 너무 막 여기서도 했고 봉사동아리에선 뭘 했고 해외연수에선 뭘 했고 자격증으로는 이걸 땄고 너무 많이 쓰려고 하면 오히려 시선이 분산되면서 글자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글이 제대로 녹아질 리가 없죠. 그래서 꼭 실제 경험 한 가지로 증명을 해봐라. 구체적으로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경험은 객실의 안전과 서비스의 연결성이 높은 사례가 되어야지 너무 이제 대한항공이 요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는 소통광장을 운영한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창의적 아이디어도 받으시니까 내가 얼마나 창의적이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뭔가 쇼폼 챌린지를 기획하고 거기서 내가 주도해서 릴스를 찍고 조회수가 몇만 뷰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전혀 생뚱맞게 갑자기 승무원 마케팅이나 기획 쪽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객실 승무원에 지원을 한 건지 여러분이 뭐 어디에 지원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맞닿는 경험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승무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에서는 글로벌 역량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팀워크 역량도 좋을 것 같고 안전 역량, 서비스 역량 다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문적으로 내가 직무 경험이나 좀 대외 활동이나 있어 보이는 활동들 대한항공이 좋아할 법한 것들을 1, 2번에 좀 우선으로 배치를 하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25년 올해의 키워드. 제가 자페어에 다녀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대한항공 이번에 통합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Q&A도 많고 본인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도 통합 LCC 3사를 운영을 해서 아예 하나의 브랜드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번 진에어 토론 면접만 봐도 통합 LCC가 됐을 때 우리 브랜드 슬로건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 로고를 바꿀까 말까?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막 이런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대한항공의 화두도 그 전통 있는 회사끼리 모이는 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 서로의 매뉴얼과 색상이 강하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이 되는데 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상대에 대한 케어링, 배려와 존중이 있는가. 그래서 튀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감싸 안아주는 거, 또 처지는 동료를 데리고 가는 팀워크 의식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항공 이번에 뭐 1위 한 것도 많잖아요. 뭐 수상 경력들. 대한항공이 세계적으로 뭐 안전 순위도 8위까지 올라가고 서비스 순위는 1위로도 올라가고 대한항공이 요새 진짜 호재가 많죠. 그래서 이럴 때 글로벌 리더 항공사로서의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는 글로벌 인재 영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와 글로벌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문장의 앞에 1번 문항, 2번 문항에 좀 서술을 해주시면 조금 더 유리할 거다. 이런 작은 팁까지 말씀드리고요. 2번 문항은 마무리에서는 뭐 입사 후 어떻게 대한항공에 기여할지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백문이불여일견이죠. 제가 합격 예시를 적어봤으니까 보시고 캡처 타임
네, 요거 보시고 합격 예시에서 영감만 받으셔서 여러분의 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항은요.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무엇인지 서술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앞에 1, 2번에서는 아무래도 직무 경험이라든지 대회 경험이라든지 조금 있어 보이는 활동들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유년기나 학창시절, 가정환경, 대학, 사회초년생 등 삶의 전환점이 된 삐약이 시절, 아주 초보자 시절, 초보 레벨 시절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겠다라는 인격이 형성되는 경험일수록 인간미가 묻어나고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요거 성장 과정이라고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그러면 19세 미만에 제가 유소년기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니라고. 햇병아리 시절이라면 무엇이든.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성인으로서 사회에 나와본 대학교 커뮤니티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처음 서빙을 했었던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의 서버 시절 막 접시 깨트리고 이때 이야기도 괜찮으니까 내 삶의 전환점이 된 하나의 예시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면접관이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뭘 했는지 서사가 다 스토리로 그려지게끔 그 상황에 대한 문제 상황, 내가 겪었었던 위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만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를 느끼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셔야겠죠. 글자 수도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유년기 학창시절, 대학, 사회, 초년생 이런 시절에 있었던 사건과 배경 설명을 150자 내외로 하세요. 그리고 250자 내외로는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떠한 울림과 깨달음을 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었다는 거를 좀 길게 설명하세요. 깨달음을. 마지막으로는 그 깨달음이 현재의 나를 어떻게 바꿨고 입사 후에도 어떻게 실천하며 대한항공에 기여해 줄지 마무리하는 식으로 포부까지 같이 해서 200자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예시 캡처 타임. 결국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여러 다면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건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리고 유튜브 강의에서도 정말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A에서는 글로벌 역량 얘기했는데 B에서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 C에서는 뭐 가정 환경에서의 그 가치관, 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다른 인물같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이 A라는 면만 있는 게 더 웃기지 않아요? 그쵸? 그 오죽하면 멀티 페르소나라는 신조어가 생겼겠어요. 유행어, 트렌드 용어로요. 이 사람이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내가 뭔가 가식적으로 행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을 때 내가 있는 거고, 그쵸? 아빠랑 같이 TV 보면서 누워서 말하는 편안한 내가 있는 거고, 갑자기 이렇게 강의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가 있는 거고, 남친 앞에서 수줍은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원래 사람이 본질이고, 그래서 사람의 다면적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아, 멋지고 매력 있다고 느껴요. 실제로 여자들이 환장하는 부분이 뭐죠? 베이글남 어떤 거예요? 얼굴이 베이비인데 몸이 우락부락, 손에 막 핏줄이 있고, 대표적으로 변우석 씨나 박보검 씨, 그런 분들이 외모는 되게 애기애기한데 문짝 남친, 크고 우락부락하고 이래서 더 매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반전 매력, 그쵸?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사람이 되게 비로소 멋지다, 예쁘다, 호감이 있다. 이거는 만국 공통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 B, C라는 핵심 역량을 서로 다른 걸로 느낌을 내주시면 좋겠고, 기왕이면 활동 같은 경우도 아, 저 1번 카페에서 일했어요. 2번도 카페에서 일했어요. 3번 카페에서 처음 알바할 때 하면서 무슨 카페 순위 같이 그런 느낌 나지 않게끔 활동명도 각각 좀 다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영상 가이드를 드리고 나서도 여러분들 정말 뭐 보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많이 시간이 남았죠. 이 3주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글만 쓰실 건가요? 아니죠. 이때 영상평가를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평가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과 문항이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소개, 그리고 선택문항 4개, 추가적으로 뭐 지원 동기라든지, 그리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양사에서 함께 했으면 좋은 활동들, 이런 것들을 조금 주제별로 있을 법한 주제로 1분 대본으로 써놓고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디서? 집에서 웹캠 앞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쓰는 거를 지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자페어에서도 스튜디오 느낌 나면 안 좋아하시고 막 샵 갔다 온 느낌 나면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샵 갔다 온 느낌은 어떻게 할 거야? 그쵸? 그래서 그 샵 갔다 온 느낌은 화장에서 약간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화장은 내가 좀 수정하고 보정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 집 배경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예약하느라 막 박터지지 마시고, 이번 자페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시는 것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셔서 딱 요 영상평가 주제가 뜨면 집에서 웹캠 앞에서 바로 찍을 수 있게끔 그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실제 저희 늘스타의 제자들도 8월부터 학생들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웹캠 구비하고 조명 설치하고 음질 좋은 마이크 구비해가지고 제대로 연습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기기 어렵겠죠. 여러분들도 웹캠 앞에서 화장하시고 웹캠 앞에서 말씀하시는 시간 많이 늘리시면서 꼭 대한항공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제 후배가 되는 그날까지 영상을 열심히 찍어서 올릴게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틈틈이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